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뭐 아나운서계 뭐 개그맨, 아나운서계 BTS, 아나운서계 스타. 꿈이 이런 굉장히 욕망이 많으시네요. 네. 꼭 2022년에는 이루시기를 네, 제가 응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이 안 나오죠? 네. 네, 진심이 아니니까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해요. 네, 괜찮아요. 항상 제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월 5일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자, 어서 빨리 귀가하세요. 빨리 귀가하세요. 빨리. 본인이 귀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술 드셨어요? 귀가하세요. 얼른 집에 귀가요? 들어가세요. 네. 저 얼른 방송 들어가세요. 끝났어요? 가요? 아니요. 가면 돼요? 아니에요? 네, 꽁트입니다. 꽁트 중입니다. 알았어요. 왜 무슨 귀가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통행 금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지금 잠시 후부터 통행하시면 경찰서로 잡아갑니다. 철컹철컹. 1982년 1월 5일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7일 이후 미군정이 미군정 포구 1호를 공포했는데요. 이후 확대되다가 1955년 통행 금지가 실시됐습니다. 통행 금지 시간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는데요. 0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며 이후 통행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4시에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 진짜 상상이 안 돼요. 통행 금지라고요? 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네. 통행 금지 시간에 일도 하거든요. 방송 맞아요. 새벽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야, 그랬으면은 뭐 경찰서에서 잠을 잤겠는데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는 사실 뉴스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만약에 있었다면 밤 뉴스나 새벽 뉴스는 아예 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그쵸. 하네요. 네. 야간 통행 금지의 폐지 논란은 계속됐는데요. 여러 차례 논의되다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폐지 결정. 1982년 1월 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폐지됐습니다. 이후 1988년 1월 1일에는 제외됐던 나머지 지역도 통금이 해제되면서 야간 통행 금지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통금 없는 도심의 밤은 평온하면서도 활기에 차 있습니다. 오가는 행인들의 밝은 표정에서도 여유와 자유, 그리고 차분하고도 느긋한 생활의 리듬을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도 영업시간을 연장 조정했고, 특히 서민층의 야시장은 자정이 가깝도록 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통금이 풀리기 전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잡기 위해 술화장이 됐던 시간이지만은 느긋하게 한 잔 술로 낭만을 즐기게도 됐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기 전에 밤 11시만 되면 사람들이 막 귀가를 하느라고 대중교통이 북새통을 잃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요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이제 뭐 문을 다 닫으니까 맞아요. 네, 다들 뭐 12시 전에 막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네. 진짜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사회 불안 요소들이 막 많아지면서 통행 금지가 연장됐다고도 들었어요. 네. 부처님 오신 날, 또 크리스마스 12월 31일, 또 신정은 예외적으로 통행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외에 이제 적군이 침투하거나 지역 적군의 공격을 받은 지역은 안정될 때까지 일반인에 대한 야간 통행 금지를 길게 실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야간 통행 금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외국 분들도 오면은 이렇게 막 새벽에도 활발한 나라가 없다 많이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45년 1월 5일로 떠나볼까요? 1945년 1월 5일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연두교서에 미국 국민은 모든 정부의 페어딜, 즉 공정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하며 이른바 페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페어딜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그리고 사회보장 대상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자유주의적 국내개혁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야, 사회복지 정책, 최저임금 이런 게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 이전 정책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트루먼 대통령이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경제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던 의회는 트루먼의 페어딜 정책 제안에 환영하며 몇 가지 제안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동서내전이 심화되자 트루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전환되면서 폐기되는 거죠. 이 페어딜 정책이 폐기되지 않았으면은 뭐 차별 대우나 사회가 전반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일단 뭐 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또 빈민촌을 없애고 노인 연금 제도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보고 또 이 제도를 확대했는데요. 다른 부분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도 인종 또 종교적인 차별 금지는 나아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진짜 차별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네요. 맞아요. 이 태초부터 차별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어디서도 사실 거론되지 않았을 문제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1933년 1월 5일로 가볼까요? 1928년 캘리포니아 법으로 승인을 통해 금문교의 디자인과 건설 및 재정 계획이 확정됐는데요. 하지만 1929년 월가 대폭락 사건으로 건설 자금 마련이 힘들어졌고 결국 4년이 지난 1933년 1월 5일이 돼서야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금문교 지금 다들 많이 좋아하는 네. 다리인데 왜 만들게 된 건가요? 이게 샌프란시스코만과 태평양을 잇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총 공사 비용 3,500만 달러가 투입됐고 다리를 만든 철근과 와이어는 케이블 길이가 2,332m였는데요. 금문교는 다리가 두 지역을 연결해주는 수단은 물론 미적 조형물로 존재할 수 있음을 각인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지네요. 네, 정말 멋있네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근데 금문교에 슬픈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착공 후에 중국인이 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자욱한 안개와 또 강한 바람의 악조건 속에서 4년이라는 그 공사 기간 동안 40명의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40명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의 희생이 사고가 있었네요. 네. 진짜 지금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야,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 때마다 제 지식도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과거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오늘의 뉴스로 만나요.